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시그마에서 새로운 렌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시그마 50mm f1.4 DGDN 아트 렌즈입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그 아트 렌즈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시그마는 50mm 1.4 아트 렌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점 그립 빼고 전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외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기존의 이제 시그마 아트 50mm 렌즈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크기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얘가 필터가 끼워져 있긴 한데 일단은 크기 자체가 좀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 역시 마찬가지로 양손에 들었을 때도 얘가 가볍다는 것이 체감이 들 정도로 무게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는 휴대성에서 조금 유리하다. 기존 같은 경우는 버튼 같은 경우가 지금 AF, MF 전원 버튼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버튼, 스위치, 다이얼까지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후드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버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뺄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눌렀다가 가볍게 힘들이지 않고 뺄 수 있는 반면에 얘가 이제 버튼이 없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빼야지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버튼과 스위치, 그 다음 다이얼을 조금 살펴볼 건데, 조리개링 들어갔습니다. 자, 조리개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조리개를 여기서 조리개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링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클릭 온 오프 들어가야 되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 클릭 온 오프 들어가 있습니다. 온으로 두게 되면은 사진으로 촬영했을 때 3분의 1 스탑 단위로 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오프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스무스하게 소리가 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할 때 심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클릭 온오프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또 하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A 상태로 뒀을 때는 카메라에서 조리개 값을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카메라로 제어하는데 내가 실수로 촬영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딱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움직여도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얘를 A로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돌려버리게 되면 아무리 움직여도 조리개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는 시그마에서 이번에 진짜 이를 악물고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렌즈의 퀄리티라든지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서 다이얼이 좀 부족한 카메라들이 요즘 좀 많거든요. 카메라를 좀 작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조리개는 렌즈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후면 다이얼에 할당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얼이 부족한 카메라도 큰 카메라처럼 원활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시그마 아트 50기 같은 경우나 뭐 아트 사무식 이런 렌즈들 후드와 이 몸통의 디자인 매칭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좀 좋고 좀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뛰어난 디자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몸통과 이 후드 부분의 밸런스가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크기와 무게는 기존보다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디자인 자체는 훨씬 더 전문가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고, 일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현재 렌즈를 7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디자인이 좋은 렌즈가 현재 없습니다. 얘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AF, MF 전환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FL,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기본값은 이제 초점 고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AFC로 촬영을 할 때 얘를 딱 눌러버리게 되면 연속 초점을 잡지 않고 초점을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수동 초점 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DMF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안쪽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홀만 딱 내가지고 그냥 나사를 꽂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렌즈를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렌즈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좀 돋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디자인을 신경을 썼다는 거는, 와, 이번에 진짜 각 잡고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얼굴이 곧 성능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렌즈를 이제 카메라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디자인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드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후드를 장착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 세로 그립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제 세로 그립을 장착한 모습이에요. 세로 그립을 장착하니까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훨씬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렌즈의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진짜. 제가 이 렌즈를 이제 세기 PNC에서
저한테 이제 택배를 보내고 실제로 사용해본 기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좀 급박하게 이번에 리뷰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 렌즈의 성능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한 2, 3일만 찍어보면은 대충 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렌즈는 아니었어요. 렌즈 자체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물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골목도 찍어보고 동물도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찍어봤는데 찍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도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맛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왜곡 억제 능력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왜곡 보정 기능을 켜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왜곡이 잘 억제가 된 그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렌즈 왜곡 보정 기능을 끈 사진입니다. 왜곡이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현재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왜곡이 막 심하거나 뒤틀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렌즈예요. 그 카메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렌즈 왜곡 보정을 꺼버리고 추가적으로 후보정을 해서 조정을 하거나 좁은 장소에서 좀 넓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렌즈 왜곡 보정을 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화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성능,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왜곡이 잘 억제가 되는 렌즈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촬영을 애초에 이렇게 책이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어지게 놓은 상태에서 찍긴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 실수를 한 거죠. 뭐 모든 렌즈들이 마찬가지예요. 렌즈 왜곡 보정을 끈 상태에서 장거리 포커스를 붙어버리게 되면은 렌즈 왜곡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촬영하는 뭐 음식 사진이라든지 꽃 사진, 뭐 그런 사진들을 촬영하실 때는 카메라 렌즈 왜곡 보정을 켜고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조금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M과 I 사이에 초점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100%로 제가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R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R과 해상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리기 1.4로 테스트를 할 때는 주변부 테스트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정말 이제 정교하게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자체도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책이 수평으로 이렇게 딱 되고 렌즈 앵글이 90도로 양쪽으로 딱 들어가줘야지 맞는데, 이걸 육안으로 못 맞춥니다, 사람이. 그래서 약간 책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나간 겁니다, 이 부분은. 중앙 부분을 일단 보고 주변부는 뒤에서 조금 심도 깊은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M과 I 사이에 초점이 맞았는데, 조리기 1.4에서 보여주는 해상도가 지금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리기 1.8, 그러니까 조리기 1.8만 해도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해상력이 나오는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 DSLR 시절에는 렌즈가 고급 렌즈다 그래도 지금보다 렌즈들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좀 선명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조리기 2.2 이 정도까지 줘야지 그나마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에서 좀 적당한 화질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리기 1.4도 상당히 괜찮은데 조리기 1.8로 해보니까 거의 한계치까지 육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 해상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2.2. 2.2가 확실히 좀 더 선명한 부분은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회절에 관한 부분인데, 회절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기 8.0, 그리고 8.0 정도 되면 회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조금 흐려진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한 8.0, 9.0 요 정도 되면은 좀 흐려지네, 이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조리기 16까지 이건 조일 수 있는데, 조리기 16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소프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리기 1.4보다 조리기 16이 좀 더 많이 소프트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건 알파7 알파 6100만화소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건물은 제가 사진을 미리 파악을 했어요. 내부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창문에 만약에 사람 얼굴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거든요. 50mm 화각에서 이 정도로 확대를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조리기 7.1로 원거리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중앙부 쪽이죠. 중앙부 쪽은 확실히 사진이 괜찮고, 그리고 주변부, 상대적으로 가까운 주변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진짜 여기 사람이 나오면은 얼굴이 누군지 식별이 될 정도로 이 부분도 주변부도 상당히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보다 멀리 있는 주변부, 와, 어마어마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이게 중앙부, 주변부 화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밀한 측정 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 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이게 식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부 광량 저하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사진을 조금 어둡게 찍어버려가지고 밝기를 조금 올렸습니다. 일괄적으로. 현재 환경 자체가 이제 가정집이나 뭐 그런 데서 찍을 때는 빛을 가운데 양쪽 이렇게 전부 균일하게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벽을 그냥 찍었는데, 요걸 이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최대 개방과 다른 조리개 값을 비교를 하면서 비네팅 효과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1.4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6인가? 1.6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조리개를 1.6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상당히 비네팅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8, 1.8, 와, 1.8로 했을 때 확실히 이 정도로 비네팅 효과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해보면요, 예전에 제가 시그마 렌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네팅 효과 이게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비네팅이 눈에 띄더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이걸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1.4로 촬영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비네팅 효과가 심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빛 갈라짐을 좀 볼 건데요. 이제 야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빛 갈라짐 효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쫙쫙 갈라지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 빛 갈라짐이 현재 이런 식으로 조리개 4.0이거든요. 근데 원래 시그마 단렌즈들이 전통이 그랬어요. 예전부터 빛 갈라짐은 정말 괜찮다기로 좀 유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아트 50mm 1.4 신형 같은 경우도 확실히 빛 갈라짐이 뛰어납니다. 조리개 4.0에서 벌써 이 정도의 빛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5.6, 5.6에서 빛 갈라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 7.1, 7.1 정도 되니까 확실히 많이 이렇게 빛이 날카롭게 갈라지고, 얘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얘는 11. 확실히 야경 사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괜찮은 그런 빛 갈라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리개 14 정도가 이게 맥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쓰고 한 11 정도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이 형태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죠. 14 정도 되니까 11 정도는 좀 그나마 좀 깔끔하게 되는데, 14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좀 번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16 가면은 16은 사실상 조금 쓰기 힘들어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좀 볼 건데, 보통 플레이어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빛이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역광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은 플레이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어두운 영역과 같이 겹치는 부분에 태양이 왔을 때 찍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찍으면 플레이어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한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면 정말 뛰어난 건데, 근데 이것만 봐서는 또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진을 좀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좀 앵글을 올려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플레이어가 이쪽 부분을 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빛번짐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출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노출을 올리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역광이라든지 그렇게 강한 빛이 아침에 들어올 때는 뿌옇게 막이 생기거든요, 앞쪽에. 그래서 화질이 좀 저하되거나, 때로는 그게 감성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그마 아트 렌즈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빛번짐에 대한 억제를 가는 만큼은 예술이었거든요. 이 빛번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그마 아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억제력을 가지고 있네요. 다른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것도 제가 아침 일찍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쪽에 이제 태양이 있어요. 조금 성능이 안 좋은 렌즈를 쓰게 되면은 여기 간판이 있죠. 뼈다귀 해장국 전문점. 이 간판 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쪽까지 심지어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화질이 균수하게 잘 균형 잡혀서 잘 나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뿌연 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빛망울의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촬영 준비할 때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데 조력이 1.4죠. 조력이 1.4로 역광, 거의 역광이에요. 이건 사실 창문에서 빛이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보이죠. 지금 살짝 보이고, 이런데 조금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수차 억제력은 최상급인데요. 이거. 저도 이거는 지금 방금 처음 봤거든요. 이 색수차 관련 부분은 이 색수차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놀랍네요. 그리고 이제 최단거리 포커스가 45cm입니다. 지금 여기 장미꽃을 찍는다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좀 더 갈 수 있나?
갈 수 있네요. 요건 안 되고. 네. 이 정도 크기로 촬영했을 때 여러분들의 장미꽃을 한 이 정도 크기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 찍으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좀 근접을 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찍고 이제 크롭을 하더라도 화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유지력이라 그러죠. 그 유지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 속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AF 속도에 관해서 렌즈 리뷰를 할 때 좀 인색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도 이유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렌즈들이 다 AF가 빨라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AF를 빠르다고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AF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막 AF 빠르다는 얘기를 좀 자제를 했었는데 얘는 빠릅니다. AFC에서 자동으로 연속 초점을 잡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제가 이제 리얼타임 트래킹을 껐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리얼타임 트래킹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AFC 모드로만 해서 촬영을 했는데 상당히 원활한 속도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FS 모드에서 마찬가지로도 AFS 모드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EF를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F 속도에 관해서만큼도 이거는 애매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빠릅니다. 초점을 잡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아트렌즈 최초로 리니어 모터가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빠른 AF 속도를 보여줍니다. 50mm 렌즈가 많은 사진가분들 뿐만 아니라 취미 사진 작가분들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사람이 보는 원근과 유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시그마 50mm 1.4 DGDN 아트렌즈 같은 경우는 50mm에 대한 그 표준이라고 그러죠. 원근에 대한 부분도 충실히 잘 따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상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과 거의 비슷한 해상도로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유리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추어 취미 사진 작가분들께서 사용하기에도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 데일리 촬영이라든지 인물 사진 촬영,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당연히 없습니다. 더불어서 좀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자체가 정말 이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재미가 있습니다. 50mm 단렌즈 중에서 고성능의 렌즈를 원하신다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